사실 많은 국민들께서는 분노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 법조계에서도 미필적 고의를 적용한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했지만 네. 저는 뭐 적어도 상해치사 정도는 충분히 경찰에서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 기본적으로 좀 있거든요. 상해치사와 이제 과실치사를 가른 것은 사람을 죽게 한 고의성을 입증했냐 안 했냐가 사실 이제 상해치사와 과실치사로의 입건을 갈랐다. 사실상 이제 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원경찰청이 그렇게 참고인 조사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시간에 그렇게 공을 들이진 않은 것 같다. 다만 이제 이번 입건에서 좀 저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과실치사보다 훨씬 더 이제 중죄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징역 10년 이하의 이제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이제 해당 가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입건이 또 됐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간 이제 공과 경찰이 보였던 가해자의 어떤 가해자를 위한 특혜성 발언들 그리고 특혜 혜택들 이런 것들과 대비되는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에서도 이제 포토라인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난 정부 때 이제 형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경찰이 소환 사실을 언론에 미리 공표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언론이 경찰이 밝힌 것 외에 사전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그 소환 일시에 맞춰서 경찰서에 기다리고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그 소환 날짜에 맞춰서 가서 취재한 언론이 없는 거 보면 과도하게 이제 여성 가해자 보호 차원에서 상식선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소환 일시 제공에 12사단이나 육군이 취재 요청이 있더라도 협조하지 않았을 거다. 둘 다 이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망한 훈련병이 다른 사람의 가혹행위로 인해서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해 중대장과 가해 중대장의 가혹행위로 인해서 돌아가신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금 시간별로 몇 시 몇 분의 그 행적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저는 충분히 이분들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의심할 사유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중대장 같은 경우에는 협의의 구속 사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도주 우려가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과거 휴가를 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주 우려라고 하는 게 주거지가 있고 없고 이것만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 중대장만 한정해서 이야기한다 보면은 협의의 구속 사유가 상당히 저는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의혹이 뭐 영장에는 절대 담기지 않았겠지만은 이제 구속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이제 과거에 본인의 어떤 그 가해자의 인품, 과거 행적 같은 것도 많이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과거에 그 올해 처음으로 들어온 이제 훈련병 기수들한테도 똑같이 가혹행위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내가 재판관 뭐 딸이야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했다라고 하고, 근데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인정되고 충분히 고려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 과거의 행적도 고려해봤을 때는 충분히 구속사유가 충분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번 사건에 분노하고 계시는 이제 의로운 분들이 모인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최초에 이제 청원 요건을 갖춰서 이제 글을 쓰셨고요. 근데 이제 청원 요건을 다 갖춘 청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개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주일 넘게 이유가 없이 공개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쓰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아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국회 사무처 국민청원팀으로 저희가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건지.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저희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뭐 그 직후에 바로 이제 공개가 이루어졌고요, 다행히. 네. 그래서 이제 공개가 보름 만에 5만 명 돌파를 한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심을 안 뒀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이 그대로 묻혔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청원 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연구원님 메일로요 입장 전달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이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 메일로 이제 12사단 마이너 갤러리에 입장문을 보내주셨던 디시인사이드 12사단 마이너 갤러리 운영자님께서요. 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입장 발표 중인 시민단체입니다. 군인권센터로 12사단에서 일어난 5월 25일 사망 사건을 잊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12,525원 후원하기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네. 벌써 이제 관련된 글을 보니까 12사단 동료 훈련병 부모님들께서도 다수 지금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경남포스트도 형식과 방법을 좀 고민해서 동참을 하는 방안을 최대한 빠르게 해서 결정해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관심을 못 받고 주류 언론의 관심을 못 받고, 근데 그렇게 관심을 못 받으니까 그냥 나는 관심을 꺼야지,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사실은 그게 끝나게 돼 있거든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해결되시길 바라면은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그 결과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은 일이라도 좀 관심을 나눠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